여러분의 시간 길게 뺏지 않겠습니다. 배속은 1.5배속으로 설정해 주시고 본 영상은 화면을 보지 않고 소리만 듣더라도 이론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구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볍게 이동 시간이나 틈새 시간을 이용해서 들을 것을 권장합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앞으로 독해를 마주할 때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에 관련해서 올바른 습관이 배어 있지 않는다면 당연히 고득점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독해 지문에 접근하는 데 관한 기본적인 4개의 요소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설명을 끝으로 실제 독해를 접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두 지문가량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독해는 지문이 아닌 항상 지문에 속한 이 문제 유형에 초점을 맞추어 어떻게 접근할지 빠르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상위권 대학 내용일지 추세의 경우에는 이 중심 문장에 기반을 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각 대학 내용일치가 출제될 경우에 선택지를 모두 읽는 게 아니라 빠르게 눈으로만 공통된 대상이 있는지 정도로 확인하라고 없다면 본문에서 중심 문장을 나타내는 근거에 문제가 출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본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출제자가 내용 일치, 추론을 출제할 때 이 지문의 아무 내용이나 가져다가 선택지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출제자도 문제를 출제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특정 문장에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대체적으로 중심 문장을 나타내는 근거에 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중심 문장을 나타내는 근거는 대표적으로 8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외의 근거는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이 기본서에 메모하면서 늘려나가면 되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선 제 기본서를 기준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도하는 독해 강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10개, 15개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기준점을 잡는 것은 8개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이 편입 독해 특성상 중장문 독해가 다소 출제되는 부분에서 설마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이렇게 시간이 촉박한 학교에서 문제를 전체적으로 읽고 어, 풀고 있는 그런 수험생이 있을까요?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습관을 들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동안 그렇게 문제를 배워왔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 독해는 단순 번역이 아니죠. 독해는 일반적으로 지문 자체에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점의 역할을 제공하는 게 보통 빈칸이 그 역할을 제공합니다. 물론 이 빈칸 문제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 구분점을 충분히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문제가 복합적으로 출제될 때 중장문 독해 같은 경우를 보면은 빈칸이 문두나 이 문미를 제외하고 이외 구간에서 출제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이 빈칸에 정답이 도출되는 부분까지가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위권 대학의 독해 문제 유형에서 빈칸이 많이 수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지문에서의 빈칸의 기점에 정답이 도출이 되면 그 기준으로 주제문을 도출을 하고 만약 통념 비판 반박 또는 세 개의 문단인데 너무 짧게 정답이 도출된다면 2분의 1 정도나 3분의 2 정도까지만 읽어도 충분합니다. 자, 또한 이 내용일치 같은 경우에 정답이 나오면 그만이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3분의 2 정도까지 읽었는데 사지선다형에서 내용일치의 선택지가 2개 정도만 지워지고 나머지 2개 정도가 남아있다면 그때는 선택지를 기준으로 발췌 독해식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자, 이 외에도 다른 유형이 제시될 때 그에 따른 접근 방법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빈칸 문제와 그리고 내용 일치 추론, 주제문 이렇게 큰 틀에 관련해서만 이 강의에서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모든 지문에는 A와 B가 있습니다. 우리가 A와 B는 크게 A를 중심 소재, B를 중심 문장을 나타내는 근거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글의 내용을 여러분 스스로가 요약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바로 요약하는 건 어렵겠죠. 그건 이제 문제풀이를 하면서 늘려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A와 B라는 부분을 이제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동그라미와 세모라든지 갑과 을이라든지 저처럼 A와 B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어서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데, 이 세 번째는 글을 읽는 것에만 집중을 하면 결국에는 번역에 기초한 풀이로 실력 향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출제 원리에 입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자, 따라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독해 선생님이 내용 일치를 선택지 다 읽어주고 본문을 다 읽어주는 식으로만 하고 원리적인 설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다시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번역의 어떤 실력은 늘어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독해 실력이 늘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해에서 추상적이고 복잡한 소재로 여러분의 시야를 좁혀지게 만들 때가 있는데, 자, 결국에는 독해라는 거는 A와 B라는 부분에서 이분법적 사고에 국한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에서도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모든 지문엔 A가 B가 있다라고 언급했던 것, 이것처럼 A, B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이 시야가 좁아질 때 이분법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분법적 사고는 편입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모든 영어식 사고에 포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를 만든 것보다는 정말 독해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거를 활용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추상적이고 복잡한 소재로 시야가 좁아질 때 특히나 수험생들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게 이 편입 독해가 추상적 소재 때문에 독해에서 배경 지식이라는 부분에 매몰될 수가 있습니다. 배경 지식 같은 경우에는 파면 팔수록 끝이 없기 때문에 물론 얘를 접한다면은 유용한 건 맞지만 이 배경 지식적인 부분에만 매몰된다면 문제풀이 감각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독해는 이분법적 사고력과 이 문제를 볼 수 있는 정확한 접근 방법을 터득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우선 우리가 2018년도 이화여대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연습해 볼 건데 제가 오른쪽에다가 이제 설명을 해둔 거, 뭐 설명 이렇게 이제 주황 색깔로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 교재 일부를 가지고 와서 중심 문장을 나타내는 근거를 이렇게 수록을 해둔 부분인데 제 교재 같은 경우는 시중에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중심 문제, 중심 소재를 나타내는 근거가 어떠한 부분인지 대략적으로만 여러분에게 그냥 나타내 준 것뿐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크게 네 가지로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독해 문제에 녹아들게 되는지를 한번 우리 문제를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56번과 7번과 8번 이렇게 세 개의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빈칸 문제가 첫 번째 문단에 수록이 되어 있죠. 수록이 되어 있고 자, 지금 이제 빈칸을 묻고 있는데 여러분이 빈칸 가운데 단어를 물어볼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또 하나의 논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유형이 아니라 이 빈칸이 문장 가운데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정답에 관한 근거가 빈칸 전후 한두 문장에서 정답이 도출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빈칸 가운데 있을 경우에는 정답에 관한 근거가 전후 한두 문장, 길어봤자 두세 문장 정도에서 정답이 도출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건 두 번째 문단에서 굳이 빈칸에 관한 정답을 구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제가 상위권 대학의 경우에는 타이틀 문제뿐만 아니라 내용 일치나 출연의 경우에도 뭐에 속한다? 중심 문장을 기반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56번과 7번 같은 경우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156, 7번 같은 경우에는 같은 문제라는 거를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독해 지문을 이제 접할 때는 A와 B, 소재와 근거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자, 한번 본문을 한번 봅시다. 자, 유럽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이민자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식어구에 매몰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주제문 같은 경우를 볼 때는 이런 수식어구는 읽지 않는 게 아니라 눈으로 살펴볼 수 있는 정도만 되면 됩니다. 해석을 다 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식어구 같은 경우에 뒤에 길게 나열이 될 때는 여러분이 눈으로 훑어보는 정도가 돼야지 여기 해석이 안 된다고 매몰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절의 주어, 서술어, 목적어라고 보시면 돼요. 유럽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이민자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자 여기서 어디에? as에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시간적인 부분이 나왔죠. as는 뭐뭐함에 따라 순접입니다. 심지어 강조가 또 나왔어요. 고위직 유럽의 공무원들이 그 명백성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중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다면 여기 나와 있는 유럽이라는 부분과 여기 나와 있는 유럽의 공무원이라는 부분은 같은 말이죠. 하나 더. 여기 나와 있는 이민자 위기라는 말과 여기 나와 있는 명백성이라는 말은 결국 같다는 말입니다. 됐습니까? as를 통해서 전후 관계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the region refugee management system is broken. 그 지역에 피난민을 경영하는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또 하나 느껴야 될 거. 이게 무너졌다. 무너진 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이민자 위기라는 걸로 요약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진 부분에서 웨스턴 유럽 장소부사고가 이렇게 나오죠. 장소부사고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얘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 독해를 공부하다 보면 시간, 조건, 부사절 접속사가 이 문장의 가운데 나오면 앞문장을 부연 설명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 조건, 부사절 접속사가 이 문장 가운데 나온다면 앞문장을 부연 설명하는 구체적 진술에 관한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문장에서 유럽이 이민자 위기에 직면하다 이게 일반적 진술이고 그거를 지금 서부 유럽이라는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풀어 설명해 주겠다 이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될 점은 우리가 주제문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 진술은 주제문이 불가능합니다. 왜? 일반적 진술을 나열해 주는 거기 때문에 주제문은 일반적 진술만 가능한 거고 이 구체적 진술의 경우에는 부연해 주는 거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말을 하겠죠. 이제 이민자 위기를 이야기할 거예요. 자, 국가가 다루는 중입니다. 가장 큰 물결에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과 난민들을 뭐 이래로 1990년 이래로 자, 지금 157번에 내용 추론이 있었죠. 자, 이렇게 내용 추론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게 자, 이렇게 시간에 관한 표현을 내용 추론이나 일치해서 언급을 할 수 있어요. 선택지에서. 그래서 이런 거는 주제문과 별개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백, 수천 명의 이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이 유럽의 빈칸한 국경선을 통해서 흘러들어오는 중입니다. 자, 빈칸에 관한 근거에서 첫 번째. 자, 첫 번째. 지금 빈칸 다음에 분사구문이 나와 있죠. 다시 한번 빈칸 다음에 분사구문이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빈칸 뒤에 분사구문은 200% 정답에 관한 근거입니다. 다시 한번 빈칸 뒤에 분사구문이 나온다는 거는 200% 순접이다. 왜? 그럼 아직 문법을 안 배운 학생들이라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분사구문의 연속 동작 같은 경우에는 주절과의 순접의 관계입니다. 다시 한번 분사구문의 연속 동작의 경우에는 주절과의 순접의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 이 A번의 경우에는 뒤에 있는 분사구문과 순접의 역할이에요. 자, from이 나오면 to를 잡아야 되겠죠? 자, 지금 이탈리아와 같은 출입국에서 독일과 같은 국가로 도망가는 중이랍니다. 자, 지금 국경선을 자유롭게 뛰어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1번에서 5번 선택지까지 선택지를 안다는 가정을 본다면 적어도 몇 번 같은 경우는 소거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1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1번과 2번과 3번 같은 경우는 소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 나라를 지금 이제 널뛰고 있기 때문에 florid 뭔가 유동적이라든지 porous 뭔가 구멍이 많다는 거는 이제 추상적으로 허점이 많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허점이 많다.
그런 국경선이라든지 뭔가 유동적인 국경선 정도 4번과 5번의 A번이 좀 적절할 수 있겠죠. 자, where they are creating. 자, 그 지역에서 그들이 새로운 과제와 긴장을 만드는 중입니다. 자, 두 번째 근거입니다. 독일은 엄청난 수의 망명 신청자들을 관리하는 데 빈칸하는 중입니다. 자, 아마 이 B번 선택지에서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문제에서 설명을 하자면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숙명여대, 서강대와 더불어서 단어 간의 컬러케이션을 빈칸에 관한 정답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지금 빈칸에 관한 컬러케이션이라고 한다면 여기 누구? to management에 빈칸 뒤에 to가 정답에 관한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observe 같은 경우는 관찰하다지만 누구는 strain to 부정사, strain to 부정사, 안간힘을 쓰다. 이게 콜로케이션이 맞죠. 따라서 158번에 관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빈칸의 문제를 푸는 거구나. 자,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문단까지 읽었어요. 그랬을 때 중심 문장을 잡는다면 유럽이 이민자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거를 지금 부연 설명을 해준 거죠. 자, 두 번째 문단을 우리가 조금 볼 건데 여기서 조심할 점 중장문 독해 같은 경우에는 다 읽는 게 아니라 무엇이다? 2분의 1 내지 3분의 2 정도까지 읽어야 하더라. 선생님, 그러면 그 기준점은 어떻게 잡는 건가요? 자, 지금은 주제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문단이 막혔을 때는 주제문의 이 방향성이 달라지는지 아니면 이 흐름을 유지하는지 이거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방향성이 달라진다면 주제문이 바뀌지만 예를 들어서 방향성이 유지가 된다면은 주제문은 그대로 가는 거겠죠. 그러면 구체적 진술이 확인이 된다면 더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나요? 예를 들어서 157번의 문제를 풀었을 때 정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선택지를 기준으로 이제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단의 방향성이 맞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방향성이. Politician in the country. 그 국가에 있는 정치자들은, 정치학과 국회의원들은, 자, 여기서 느껴야 될 거, 국회의원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죠. 여기를 볼 때 여러분 뭐라고 봐야 돼요? 유럽은 이렇게 봐야죠. 다양한 정도에서 개방해야 된다. 또는 이민자들을 위해서 출입국을 닫길 원한다는 국민들의 분열에 직면하는 중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의 이민자 위기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네. A good number of 수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내전으로 도망가는 중이래요. 또는 무장단체로부터 도망가는 중이래요. 수단에서 나이지리아까지. 자, but 동그라미, but 동그라미. 자, 여기서 엄청난 힌트. But also official say. 자, 우리가 but 같은 경우에 무조건 역점이 아니라 also를 만나면 강조입니다. 다시 한번 but이라는 요소가 also를 만나게 되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 더 전문가가 언급이 되죠. 자, 여기서 여러분 느껴야 될 거. 제가 내용 일치 같은 경우에는 아무 데서나 출제되는 게 아니라 출제자는 결국에 뭐가 된다? 집중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but also 합쳐서 강조고 전문가까지 나왔으니까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수험생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자, 하지만 상당수의 부분이 전문가에 따르면 또한 경제적인 이유로 도달하는 중입니다. 컴마 ing죠. 자, 여러분, rolling the dice, 기회를 잡다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거든요. 자, 우리 아까 A번 빈칸 문제 풀 때 기억납니까? 주절 다음에 컴마 ing 나오면 주절과의 200% 순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rolling the dice that 라는 이 문장을 모른다 하더라도 결론은 우리는 알아야지. 왜? 주절 같은 경우와 순접이기 때문에 이 문장의 해석이 안 된다 한들 결국에 이 문장도 뭐와 맥락이 같다. 경제적 이유라는 맥락에 같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점은 but과 also를 통해서 강조한 것도 중요하고 전문가를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서 출제자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rolling the dice라는 이 컴마 ing를 해석을 못했다고 해서 멘탈이 붕괴될 게 아니라 해석은 안 되지만 경제적 이유와 관련이 돼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this nation. 자, 8,200만 명의 이 국가는 뭐예요? 독일이지만 유럽이라고 봐야죠. 유럽.
유럽은 망명 신청자들을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또한 이민자 위기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어떤 나라들보다 작년에 17만 3천 명에게는 피난처를 제공하면서 그만 읽어도 되겠죠, 이제. 그래서 순접이잖아. 그래서 다 읽는 게 아니다. 여기까지만 읽고 이 기준점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제 연습을 하면서 늘려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제문을 잡을 수 있겠다. 계속 똑같은 말만 하고 있다. 유럽이 이민자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 또 하나가 뭐가 있다? 경제적 이유가 있다. 이렇게 주제문을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56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정답 몇 번을 고를 수 있을까요? 자, 정답은 2번 정도를 우리가 고를 수 있겠다. 그쵸? 피난민의 문제를 다루는 이게 이민자 위기고 새로운 위기는 뭐가 된다? 경제적 이유도 될 수가 있겠죠. 자, 15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번에 1990년 이전에 대부분의 유럽의 피난민들이 서부 아프리카와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도달했다. 자, 여기서 틀렸던 거는 뭘 통해서 나왔던 것이다. 아, 여기서 한 가지 느껴야 됐었던 게 1990 이전이 아니라 이래로였다. 신스라는 거 이렇게 시간을 통해서 출제자 언급을 하는구나. 이게 출제 원리가 되는 거예요. 틀렸죠? 157번. 그래서 2번도 봅시다. 몇몇 피난민들은 독일에 도달했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어디 있었어요? but also와 전문가가 언급했던 그 부분이 이 출제 지점이었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인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느껴야 될 거 뭐? 157번의 2번의 선택지가 주제와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정답 2번이 되겠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험생들이. 158번 같은 경우는 정답 5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 73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73번 타이틀을 물어보고 있고 마찬가지로 추론을 또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가 주제문과 추론, 내용 일치 추론이 나왔을 때 상위권 대학은 뭐를 기반으로 출제한다? 내용 일치 추론은 주제문을 기반으로 출제한다.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결국에는 159번과 이 160번 같은 경우는 똑같은 문제를 물어보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161번 같은 경우 빈칸 A번에 관련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빈칸 A번이 어디 있어요? 마지막 하단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꼭 통념을 깨뜨려야 되는 거. 아마 맨 상단부터 읽는 친구들이 정말 많을 텐데 독해 습관이 잘못 들어진 겁니다. 주제문에서 나왔을 때 빈칸이 하단에 있다는 건 결국 주제문은 한 문단, 두 문단, 세 문단 모두를 관통한다는 거예요. 즉 각각의 문단이 유기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번을 이제 풀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마지막 문단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 개의 문단이 있을 때 하단에 빈칸이 있다면 특히나 어디에서는 이와에 대한 더더욱입니다. 특히나 어디에서 이대에서는 하단에 빈칸이 있다면 어디에서부터 풀어라. 빈칸 문제부터 풀어야 된다. 자, 다만 여러분이 심장이 약하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 상단에 한 문단 정도만 읽으면 되겠더라. 됐습니까? 자, 그럼 한번 마지막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 focus in the midst of a din. 소음의 중심지에서 집중은 선택적 집중을 나타냅니다. 자, 요약해 봅시다. 소음에서 뭐를 할 수 있다?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 자, 즉 능력인데 빔, 인, 온이 집중하다죠. 단 한 가지 타겟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래요. 자, 지금 소음이 집중력을 높여준다. 자, 그러면 단 하나에만 집중시킨다면 다른 건 뭐 할 수 있겠다? 무시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무시할 수 있겠다. 그 무시가 몇 번이에요? 2번 선택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 그럼 우리가 이 문단을 통해서 주제문 같은 경우는 이미 잡을 수 있다. 무엇을? 소음이라는 것이 뭐를 해주더라? 집중력을 높여주더라 라는 부분을 잡을 수 있다. 근데 여기서 강심장은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한번 어떻게? 맨 첫 번째 문단 정도는 봐주는 건 괜찮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위로 한번 가봅시다. 10대 시절에 나는
벨라 바르톡이라는 현악 사중주 몰라도 됩니다. 이런 노래를 듣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 보이죠? 우리가 분명히 소음이라는 거는 뭐를 높여준다? 집중력을 높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노래를 듣는데요. While doing my homework. 숙제하는 동안에. 어쨌든 turning out those discordant tone. 이러한 불협화음. 여러분 여기서 불협화음이라고 했을 때 느껴야 되는 게 뭐야? 불협화음이라고 했을 때 느껴야 되는 거는 소음이라고 여기에 노출되는 게 뭐를 도와주더라? 집중력을 도와주더라. 화학 방정식에. 자, 여기서 여러분 느껴야 되는 건 뭐다? 결국에 똑같구나. 주제는 뭐다? 시끄러운 와중에도 선택적 집중을 보여주더라. 이게 주제문이죠. 자, 선생님 저 더 읽고 싶은데요. 아닙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이미 첫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의 주제문이 양괄식에서 뭐를 알려주고 있다. 시끄러운 와중에도 집중력을 높여줄 수 있다. 이게 초점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주제문과 내용일치를 풀고 만약에 내용일치가 주제문에 기반해서 안 풀렸다면 그럴 때 숨은 그림 찾기로 타겟팅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스캐닝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159번 정답 그럼 몇 번이 되는 거죠? 정답 4번이 되는 거죠. noise, 소음, concentration, 집중. 그렇죠. 그래서 4번 선택지가 눈에 딱 들어올 거예요. 됐습니까? 소음과 집중력 향상. 160번 업무 공간. 저널리스트를 위한 업무 공간은 크더라. 아직 모르죠. 저널리스트를 우린 본 적이 없으니까. 2번 전형적인 업무 공간 모릅니다. 3번 저널리스트는 일반적으로 모릅니다. 4번 바르톡이라는 거는 악명 높다 아니죠. 5번 음악이라는 건 사용이 된대요. 소음으로. 그쵸? 우리가 음악이라는 거는 소음으로 사용이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뭘 도와준다? 당신으로 하여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 여기서 여러분 느껴야 될 건 또 뭐다? 역시나 주제문을 기반으로 문제를 내는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둘 필요는 있겠다. 되셨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뭐다? 결국에 상위권 대학의 경우에는 주제문을 출제할 때, 내용 일치를 출제할 때 주제문을 기반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중심 소재를 나타내는 근거의 8개의 공식 출제자의 또 이제 설명하는 사람의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그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고 빈칸에 관한 정답에 관한 근거는 어디에 있다? 빈칸 중에 한두 문장 길어봤자 두세 문장 사이에 있다. 내용 일치는 주제문 기반이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문장을 볼 때 뭐와 뭐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소재와 근거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독해에 접근하는 데 관한 기본적인 4개의 요소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제 영상에 편입을 접하는 전국 모든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는 유익한 영상으로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모든 거를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영상이 여러분 처음 이제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